손님이 오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 남자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지연도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그녀의 심장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화이팅입니다. 오늘 사연은 백반집 이모님과 한 남자, 성철 씨 사이에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손님과 사장님이었지만 둘의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사연으로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할게요.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백반집 안은 한산해졌어요. 설거지 소리만 달그락거리는 조용한 오후였죠. 주방 쪽 냄비에선 국물이 조용히 끓어올랐고 김이 얇게 흘러내렸어요. 지연은 국그릇을 닦다 말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문이 작은 종이 짧게 울렸고 가게 공기가 한순간 가라앉는 듯 했어요. 낯선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유행에서 한참 벗어난 옷맵시였죠. 구두 끝은 닳아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무표정한 얼굴에 눈빛조차 흔들림이 없어 보는 순간 마음이 싸늘해졌죠. 발 뒤꿈치가 바닥을 누를 때마다 낮은 소리가 났고 어깨선은 꼿꼿하게 굳어 있었어요. 지연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고요. 남자는 말없이 계산대 쪽으로 걸어왔어요. 걸음걸이가 일정했고 고개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점점 빨라졌죠. 지연은 젖은 행주를 쥔 손에 힘을 주었고 손끝에 물이 또르르 떨어졌어요. 그는 가방을 열고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저 담당자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임지연 씨 되시죠? 지연은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제가 임지연이에요. 짧게 마주친 눈길이 곧 풀렸고 둘 사이 공기는 살짝 더 차가워졌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공기는 여전히 차갑게 얼어 있었죠. 역시 대출 쪽 사람이구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죠. 성철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며칠 기한이 지나서 확인차 왔습니다. 지연은 순간 얼어붙었다가 급히 행주를 내려놓으며 서둘러 대답했어요. 아, 죄송해요. 장사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그만 깜빡했네요. 말은 빨랐지만 목소리 끝은 애써 가라앉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표정만큼은 최대한 평정을 가장했어요. 성철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화를 내거나 다그치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큼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고 곧 시선을 내렸어요. 눈앞에서 수증기가 가볍게 흔들렸죠. 지연은 오히려 그 무표정이 더 불안했어요. 차라리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덜 무서울 텐데 그는 그저 조용히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죠. 다음 달 15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그 한 문장뿐이었어요. 계산대 위 전자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지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가슴이 콩콩 뛰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절대 감정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겠지. 그 생각이 뇌리를 스치며 마음속에 벽이 단단히 세워졌죠. 손바닥에 남은 물기를 앞치마에 가볍게 훑었지만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성철은 짧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며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문틀이 낮게 울리고 유리창에 비친 그의 뒷모습이 금세 사라졌어요. 그가 떠난 뒤에도 가게 안에는 냉기가 오래 남았어요. 지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가 식은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죠. 숨을 길게 내쉬자
따뜻한 김이 한번 흩어졌다가 사라졌어요. 어떻게든 버텨야지. 그 말은 다짐이라기보다 스스로를 달래는 주문 같았어요. 누가 들었으면 울컥할 만큼 자신조차 믿기 어려운 말투였죠.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가게 안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지연의 마음엔 어두운 먹구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햇살이 바닥에 길게 그늘을 만들었고 지연은 행주를 한 번 더 꼭 쥐었다가 놓았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의 그림자는 쉽게 거치지 않았어요. 지연은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죠. 혹시 또 그 사람이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문이 작은 종이만 울려도 가슴이 먼저 움찔했어요. 손에 들린 행주가 저절로 더 강하게 쥐어졌죠. 그날도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질 무렵이었죠. 지연은 테이블을 닦고 있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 그 소리 하나에 손이 멈췄습니다. 바깥 공기가 한 겹 스며들며 가게 온도가 살짝 내려간 듯 했어요. 고개를 드는 순간 지연은 숨을 삼켰어요. 박성철이었죠. 저번과 같은 검은 정장, 같은 표정, 같은 가방이었어요. 지연의 손에 쥐고 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장의 소매 끝은 약간 닳아 있었고 구두 굽은 바닥을 조심스레 누르며 천천히 다가왔죠. 또 왔어. 뭐 때문에?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분명 날짜는 맞춰서 입금했는데 혹시 뭔가 잘못된 걸까? 지연은 재빨리 앞치마를 매만지며 그에게 다가갔어요.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저번에 날짜 맞춰서 입금한다고 했잖아요. 왜 또 오셨어요? 방어적인 말투였어요. 어쩔 수 없었죠.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으니까요. 성철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숙였죠. 입술이 한번 열렸다 닫히더니 낮고 담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일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지연은 눈을 깜빡였어요. 일 때문이 아니라고? 성철은 짧은 숨을 내쉬며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덧붙였어요. 식사하러 왔습니다. 그 말에 지연의 목 뒤로 미세한 소름이 스쳤어요. 방금 전까지 차갑던 긴장이 어딘가 어색하게 풀리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지연은 완전히 멍해졌어요. 귀를 의심했죠. 방금 뭐라고 했지? 식사하러 왔다고? 사채업자가 채무자 가게에 밥을 먹으러 왔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지연은 입을 때려다 말고 그저 성철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성철은 지연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는 듯 조용히 구석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고 물컵을 집어들어 조심스레 물을 따랐죠. 그 모습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낯설었어요. 물 표면이 살짝 흔들리더니 잔벽을 타고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잠깐 숨을 고르듯 앉아 있었죠. 지연은 난감했어요. 손님을 내칠 수도 없었죠. 심호흡을 한 뒤 떨떠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뭐 드시겠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건조하게 나왔어요. 성철은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바로 대답했죠. 백반 하나 주십시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감정의 결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밥솥을 여는 순간 따뜻한 김이 얼굴을 살짝 스쳤어요. 국자에 국물이 얇게 떨어져 또르륵 소리를 냈죠.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밥을 퍼고 반찬을 담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죠. 도대체 왜 여기 온 거야? 혹시 감시하려는 건가? 압박을 주려는 건가? 하지만 창문 너머로 본 성철의 모습은 그런 의도와는 달랐어요.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살짝 구부러져 있었고 손끝엔 힘이 빠져 있었어요. 위협적이라기보다는 묘하게 처량해 보였죠. 그의 젓가락은 천천히 움직였고 숟가락이 그릇에 닿을 때마다 맑은 소리가 났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백반을 담은 쟁반을 들고 홀로 나갔어요. 성철 앞에 조심스레 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성철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 짧은 대답 뒤로 가게 안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가볍게 채웠죠. 지연은 카운터에 앉았지만 자꾸만 그의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카운터 아래 난로의 미지근한 열이 다리에 전해졌고 창가로는 엷은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작은 것들이 괜히 또렷하게 느껴졌죠. 그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천천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 자신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처럼요. 이상한 사람이네. 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하지만 그 복잡함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호기심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지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숨을 고르며 젖은 행주를 다시 한번 꼭 쥐었어요. 마음속의 경계선이 아주 조금 옅어졌습니다. 백반을 내어준 뒤 지연은 얼른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성철과 마주치는 게 어색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불편했죠.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도꼭지에 손을 한 번 더 대보았지만 마음속 긴장은 쉽게 꺼지지 않았어요. 주방 싱크대 앞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지연은 수도를 틀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죠. 달그락거리는 접시 소리가 좁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한 물줄기와 세제 거품이 손등을 스치며 내려갔고 손끝은 금세 불어올랐어요. 홀에서는 성철이 조용히 밥을 먹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을 떠먹는 작은 숨소리. 모든 동작이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서 지연은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였죠. 문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가볍게 살을 스쳤고 그때마다 신경은 더 곤두섰어요. 손을 재촉하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릇이 미끄러지며 깨졌어요. 깨진 조각이 튀어 손끝이 스쳤습니다. 차가운 통증이 손가락을 타고 올라왔어요. 아, 참으려 했지만 비명이 새어나왔죠. 유리 조각이 싱크대 바닥에서 짧게 굴렀고 따뜻한 물에 붉은 기운이 번졌어요. 왼손 검지에서 선명한 피가 번졌습니다. 휴지를 꺼내 감싸도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죠. 손바닥에 힘을 주자 휴지가 눅눅해졌고 심장 박동이 손끝까지 전해졌어요. 그 순간 홀에서 들리던 숟가락 소리가 멎었어요.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짧게 들리고 발걸음이 주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발소리는 처음엔 느렸지만 곧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성철이 문가에 멈춰 섰어요. 그의 시선이 피로 물든 손끝에 닿자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굳게 다물렸죠. 저 괜찮아요. 그냥 조금 베인 거예요. 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뒤로 숨겼어요. 하지만 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몸을 돌려 가게 문 쪽으로 향했어요. 걸음이 빠르고 단호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문 위 종이 짧게 울리고 차가운 바람이 주방까지 밀려들었어요. 지연은 피 묻은 손을 붙잡은 채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어디 가시는 거지 입안에서 흘러나온 말은 통증에 묻혀 작게 사라졌습니다. 아픈 손보다 그가 그대로 떠나버린 게 더 마음을 찔렀어요. 싱크대 위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또렷했어요.
지연은 휴지를 더 단단히 감아 쥐었습니다. 역시 나한텐 그냥 돈 얘기뿐인 사람이었나 보죠. 한숨 섞인 말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문가 쪽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지연은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어요.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어요. 차가운 바람과 함께 숨가쁜 숨소리가 들어왔죠. 지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철이 서 있었어요.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약국 봉투가 들려 있었죠.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곧장 지연에게 다가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봉투 모서리는 손에 쥐어져 잔주름이 졌고 숨은 아직 고르지 못했어요. 피가 많이 나시길래 일단 지혈부터 하세요.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지만 숨결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안에는 밴드와 소독약, 연고가 들어 있었죠. 그녀는 그걸 바라보다가 살짝 입술을 떨었어요. 그가 달려간 거리와 식지 않은 숨소리가 한눈에 그려졌습니다. 소독약 뚜껑을 여는 순간 알싸한 냄새가 코끝을 톡 쳤어요. 연고의 차가운 감촉이 상처 위에 얇게 퍼졌죠. 성철은 잠시 시선을 내리며 말을 아꼈어요. 지연은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말을 마치고도 한동안 손에서 힘을 놓지 못했어요. 성철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치면 안 됩니다. 그 말 뒤로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고 숨이 서서히 고르게 이어졌어요. 지연은 그를 바라봤어요. 무표정하던 얼굴 옆으로 희미한 붉은 기운이 번졌죠.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 얼어붙은 벽에 작은 금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금은 말없이 번져가며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연은 감싼 손을 가볍게 들어 올려 보았어요. 통증은 남아 있었지만 마음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성철은 또다시 가게를 찾았어요. 지연은 주방에서 반찬을 준비하다가 창문을 닦는 척하며 문 밖을 슬쩍 봤죠. 유리창에 김이 옅게 서려 손바닥으로 한번 훑어내렸어요. 바깥 공기가 살짝 차갑게 느껴졌죠. 성철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쉽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 앞에서 멈춰선 채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죠. 한 발짝 다가섰다가 멈추고 손을 들었다 내리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고스란히 보였어요. 문이 작은 종이 바람에 아주 작게 흔들렸고 가게 안 공기는 조용히 눌려 있었어요. 지연은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들어오시지 입안에서 흘러나온 말은 스스로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말끝을 삼키며 행주를 가볍게 접어 카운터 위에 올려두었어요. 성철은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주저함이 묻어 있었죠. 문턱을 넘는 발끝이 잠깐 머뭇거렸고 눈길이 바닥을 스쳤어요. 지연은 행주를 내려놓고 카운터로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성철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낮고 작았죠. 말을 마치고 손가락이 가볍게 맞물렸다 풀리길 반복했어요. 오늘도 백반 드시겠어요? 지연이 묻자 성철은 메뉴판을 집어들었어요. 그러나 시선은 글자 위를 맴돌 뿐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손끝이 메뉴판 모서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다 멈췄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손가락에 사각하고 스쳤고 시선은 같은 줄을 몇 번이고 오르내렸어요. 저 오늘은 짧은 망설임이 흐른 뒤 성철이 조용히 물었어요. 뭐가 맛있나요? 지연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집은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드셔보시겠어요?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끄덕임 뒤에 작은 숨이 한 번 내려앉았어요. 지연은 주방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홀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손잡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시선은 창밖에 머물렀지만 초점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그림자만 흐르게 스쳤고 그의 어깨선은 아주 조금 웅크려졌어요. 그 조심스러운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처음엔 냉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더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 같았죠. 자극적이거나 강압적일 줄 알았던 사채업자의 이미지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국물이 자작해지는 소리를 들으며 잠깐 눈을 감았어요. 마음 한쪽이 미세하게 누그러졌죠. 지연은 찌개를 담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하지만 그 말끝엔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죠.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 가장자리에 숟가락을 살짝 괴고 온도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지연은 쟁반을 들고 성철의 자리로 다가갔어요. 김치찌개 나왔어요. 성철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봤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한 톤 부드러웠고 눈빛이 아주 잠깐 머물렀어요. 지연은 돌아서려다 문득 말을 걸었어요. 성철 씨라고 하셨죠? 이 동네의 일 때문에 자주 오시나 봐요? 그 한마디에 성철이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어요.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그냥 여기 밥이 맛있어서요. 대답 후 귓가가 살짝 붉어졌고 가방 손잡이를 한 번 더 쥐었다 놓았어요. 그 말에 지연은 살짝 웃었어요. 그 이름을 입에 올리고 나서야 마음 한쪽이 괜히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지연은 빈 접시를 정리하는 척하며 한 박자 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성철은 고개를 숙이며 계산대로 향했어요. 귓가가 희미하게 붉어졌지만 지연은 모른 척했죠. 계산대 앞에서 잠깐 지갑을 뒤적이다가 영수증을 접어 가방 속에 조심스레 넣었어요. 그날 성철은 오래 있지 않았어요. 짧게 인사를 남기고 나갔지만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문이 닫힐 때 작은 종이 한 번 울렸고 가게 안 공기가 한결 따뜻하게 남았어요. 지연은 그가 사라진 문 쪽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성철 씨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또렷이 맴돌았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야 정말. 그녀는 웃음을 머금은 채 빈 테이블을 닦았어요. 손끝이 괜히 느려졌죠. 행주 끝에서 물방울이 톡 떨어졌고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번 더 미소 지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연은 가게 문이 열릴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가게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조용히 피어오르는 온기가 퍼지고 있었죠. 그 온기는 낮게 깔린 조명처럼 오래 머물렀고 하루의 마감까지 잔잔히 이어졌어요. 어느 오후 가게 안은 점심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지연은 주방과 홀을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느라 분주했죠. 그 와중에 성철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에선 국물이 보글거렸고 접시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잦아들며 가게가 서서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고 가게가 다시 조용해질 무렵이었어요. 지연은 천장 환풍기에서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었죠. 오늘 안에 고쳐야 하는데. 소리는 일정하지 않았고 바람이 멎을 때마다 금속이 가볍게 떨렸어요. 지연은 창고에서 사다리를 꺼내 환풍기 아래에 세웠어요. 조심스럽게 한 발, 두 발, 세 발을 올렸죠. 사다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지연은 손을 뻗어 커버 나사를 풀려고 했습니다. 나사가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손끝에 힘을 주자 드라이버가 딱 하고 미끄러지려 했고 발바닥에 사다리에 가는 떨림이 전해졌어요. 힘을 주는 순간 사다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발끝이 미끄러지는 느낌과 함께 몸이 기울었죠. 위험해요. 뒤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달려왔어요. 그때 누군가의 팔이 지연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어요. 균형이 잡히는 순간 지연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팔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요. 그의 얼굴이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성철이었어요. 등 뒤로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고 허리를 지탱하는 손의 힘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지연의 숨이 짧게 멎었고 성철의 손목에서 고른 맥이 느껴졌어요.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다리의 흔들림이 잦아들자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실감이 났죠. 주방 쪽에서 국 끓는 소리만 낮게 이어졌고 가게 공기가 다시 서서히 제자리를 찾았어요.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성철은 황급히 손을 거두고 한 발 물러섰고 지연은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숨을 고르게 했어요. 지연은 사다리 옆 기둥을 한 번 짚고 발을 단단히 바닥에 붙였어요.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성철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아니요, 덕분에 괜찮아요. 지연은 얼굴이 달아오른 걸 느끼며 애써 웃었죠. 말끝을 고르며 손바닥에 남은 떨림을 앞치마로 조용히 문질렀어요. 지연은 다시 환풍기를 올려다 봤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성철이 사다리를 바짝 붙잡은 채 위를 올려다 봤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지연이 사다리에서 내려오자 성철은 그녀가 완전히 내려온 것을 확인하고 올라갔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사다리가 짧게 삐걱거렸고 그는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나사를 조이고 배선을 살피며 몇 번이고 시도했죠. 아래에서 지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방금 전 허리를 지탱하던 그 손의 감각이 잔상처럼 남아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나사가 자리로 들어가자 짤칵하고 소리가 났고 커버가 안정적으로 맞물렸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덜컹거리던 소리가 멎었어요. 환풍기가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천장 틈새에서 시원한 바람이 내려와 뜨거웠던 공기를 가볍게 섞어주었어요. 됐습니다. 성철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엔 먼지가 묻어 있었죠.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는 내려오자마자 사다리 다리를 다시 한번 눌러 안정시키고 손에 묻은 먼지를 가볍게 털었어요. 지연은 작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혼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성철은 고개를 약간 숙였죠. 별거 아닙니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곧 차분해졌어요. 바로 그때 단골 아주머니가 계산대로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죠. 계산을 하며 아주머니가 지연에게 살짝 몸을 기울였어요. 사장님 저 총각, 사장님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아주머니는 말끝에 눈웃음을 지으며 영수증을 접어 건넸어요. 지연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도와주신 거예요. 아주머니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도 눈빛이 다르던데요. 사장님 볼 때 조심스럽게 보더라고요. 지연은 계산대 모서리를 살짝 잡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대답이 쉽지 않았죠. 지연은 대답 못한 채 손끝만 꼭 모았어요. 아주머니는 웃음을 남기고 가게를 나섰죠. 문이 종이 한번 울리고 바깥 공기가 짧게 스며들었다가 금세 닫혔어요. 지연은 슬쩍 성철 쪽을 바라봤어요. 그는 자리로 돌아가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 조심스러운 손동작 하나에도
마음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가방 지퍼를 조심스레 닫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좋아한다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자 심장이 더 빨라졌어요. 지연은 급히 주방으로 들어가 찬물을 한 컵 마셨지만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차가운 물이 식도를 지나가도 뺨에 남은 열기는 금방 식지 않았어요. 성철은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짧게 말했어요.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지연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고 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손바닥이 가슴께를 지날 때 심장이 또 한 번 세게 뛰었고 숨을 길게 내쉬니 비로소 어지럼이 가라앉았어요. 흔들리던 사다리는 멈췄지만 그날 이후 지연의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환풍기 바람은 고르게 불어왔고 가게 공기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 공기만은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그날도 성철은 어김없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였죠. 손님은 서너 명 남아 있었고 조용한 공기 속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성철은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백반을 먹고 있었어요. 지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죠. 그때 성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가게 안에 선명하게 퍼졌어요. 성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으려 했죠. 하지만 밖으로 나가려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실장님.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가게 안은 더 고요해졌어요. 문가 쪽에서 들려오는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새어들어왔습니다. 단어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투에는 분명한 압박과 분노가 느껴졌어요. 지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성철의 어깨가 점점 움츠러드는 게 유리 너머로 보였죠. 휴대폰을 쥔 손은 하얗게 굳어 있었고 다른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제때 받아오는데 너만 왜 그 모양이야? 짧게 튀어나온 그 한마디만은 뚜렷이 들렸어요. 가게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죠. 성철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듣고 있을 뿐이었죠. 그 모습이 마치 모든 비난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잠시 후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짧고 단단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은 그 한마디에서 이상하게 가슴이 저렸습니다. 내일까지 못 받아오면 책임져. 낯선 남자의 마지막 고성이 새어나왔고 통화는 끊겼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성철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손가락 사이로 미세한 떨림이 흘렀죠.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주방에서 나왔어요. 무언가 말이라도 건네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서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죠. 그와 나 사이의 공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한 발 다가서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성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는 걸 알았겠죠.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끄러웠죠.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들렸어요. 다른 손님들은 눈을 피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한 걸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성철은 고개를 들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 대답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어요. 피곤함과 외로움이 번져 있었죠. 지연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철은 밥을 마저 먹으려 했지만
숟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할게요. 지연은 계산대로 돌아갔어요. 성철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손등엔 작은 상처들이 있었죠. 거칠고 오래된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그가 짧게 인사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지연의 입에서 무심코 말이 흘러나왔어요. 성철 씨. 성철이 멈춰섰습니다. 지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보내기 싫었어요. 오늘 입맛은 괜찮으셨어요? 어색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성철은 지연을 바라보다가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죠. 네, 맛있었어요. 그 짧은 웃음이 금세 사라졌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오래 남았어요. 가게 한쪽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지연은 창문 밖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도 많이 힘들구나. 그날 이후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성철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었죠. 그저 힘들게 하루를 견디는 누군가의 아픈 하루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저녁 가게 안은 고요했어요.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고 손님은 성철뿐이었죠.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술 냄새가 짙게 퍼지며 비틀거리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초점이 풀려 있었죠. 아줌마 밥 줘요. 지연은 본능적으로 경계했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밥을 내왔죠. 남자는 밥을 먹으며 혼잣말을 늘어놓았어요. 비속어와 험한 말이 섞여 있었죠. 그 소리가 가게의 정적을 조금씩 깼습니다. 성철은 숟가락을 들고 그쪽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시선엔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밥을 마친 남자가 계산대로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8,000원입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남자는 지갑을 뒤적이다가 지연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그 시선이 불쾌하게 느껴졌죠. 아줌마, 혼자 일해요? 네, 그런데요. 지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에이, 이런 예쁜 손으로 설거지하면 안 되지. 남자가 손을 뻗자 지연은 재빨리 물러섰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손님, 계산 다 끝났으니 이제 그만 가시는 게 좋겠어요. 남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날 쫓아내는 거야? 목소리가 커졌고 술 냄새가 공기를 눌렀죠. 지연은 뒤로 물러나며 손을 떨었습니다. 손님, 많이 취하셨어요. 그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의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계산대 위에 유리컵이 흔들릴 정도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만 가라. 손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남자가 탁 계산대를 쳤어요. 컵 안에 숟가락이 덜컹거렸죠. 그는 팔을 들며 위협하듯 다가왔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지연은 숨을 들이마시고 두 팔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귓가엔 자기 심장 소리만 쿵, 쿵 울렸죠. 그 순간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지연은 눈을 떴어요. 눈앞엔 넓은 등이 서 있었죠. 성철이었습니다. 그는 지연 앞을 막아서서 남자의 팔목을 단단히 잡고 있었어요. 남자의 팔이 공중에서 멈춰 있었죠. 이 손 놔. 네가 뭔데 끼어들어. 술 드셨으면 조용히 나가시죠. 성철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고 손의 힘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남자가 이를 악물며 밀었지만 성철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의 손목을 더 단단히 붙잡았죠. 어린 놈의 자식이 어디서. 남자가 소리쳤지만 성철의 눈빛은 더 냉정해졌습니다. 지금 가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짧고 굳은 한마디였어요. 남자는 그 눈빛을 보고 움찔했어요. 재수 없네. 그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술 냄새와 함께 긴장감도 서서히 빠져나갔죠. 가게 안은 조용해졌어요. 성철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지연은 계산대 뒤에 서 있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그녀가 휘청이자 성철이 재빨리 팔을 뻗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앉으세요.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단단히 받쳐주었어요. 지연은 의자에 앉자마자 긴 한숨을 내쉬었죠. 물 가져올게요. 성철이 주방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지연은 손끝이 떨렸지만 잔을 꼭 쥔 채 물을 한 모금 삼켰어요. 가슴속이 조금 진정되자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연에게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방금 전 등 뒤에서 느꼈던 단단한 체온, 낮게 울리던 목소리, 그리고 지켜주는 그 시선. 그 모든 게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어요. 성철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일찍 문 닫으세요. 제가 잠깐이라도 남아 있을게요. 지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그의 얼굴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죠.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성철은 그대로 자리에 남았습니다. 제가 문 닫을 때까지 있을게요. 안심하세요. 그 말에 지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핑 돌았죠. 성철은 아무 말 없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존재감이 가게를 지키는 울타리처럼 느껴졌죠.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어요. 지연은 성철에게 다가가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성철 씨. 오늘 성철 씨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몰라요. 성철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무서웠죠. 그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지연은 그 문 너머에 남은 따뜻한 등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안도와 묘한 떨림이었어요. 그날 밤 지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성철은 더 이상 차갑고 낯선 사람이 아니었죠. 그녀를 지켜준 믿음직한 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편해지지 않았어요. 진상 사건 이후 그녀의 머릿속엔 성철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그 넓은 등, 단단한 손목, 문 앞을 지키던 고요한 뒷모습.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이상하게 간질거렸습니다. 가게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어요. 혹시 성철일까 하고요. 그리고 그가 정말 들어올 때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이 커질수록 마음 한쪽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 사람은 나의 채권자야. 그 사실이 가슴 깊숙이 돌처럼 내려앉았죠. 지연은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자신의 감정이 잘못된 것 같았고 그를 떠올릴수록 죄책감이 더 짙어졌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했어요. 만약 마음을 열었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땐 빚은, 가게는, 자신은 어떻게 될까? 이성은 끊임없이 벽을 세웠지만 마음은 그 벽을 매번 두드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 성철이 다시 가게를 찾았어요. 그는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백반을 먹었죠.
지연은 주방에서 그를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손에 쥔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성철 씨, 성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지연은 입술을 꼭 깨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할지도 몰라. 가슴이 뛰었지만 결국 입을 열었어요. 저번에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했어요. 진심으로요. 성철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은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가 괜히 오해될까봐 걱정돼요. 저는 지금은 제 자리를 먼저 지켜야 할 것 같아요. 말이 끝나자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성철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손끝이 천천히 떨리고 있었죠. 제가 불편하게 만든 건가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엔 스스로를 다잡으려는 긴장이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겁이 나서요. 지연은 목끝이 막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철은 짧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음 존중하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 잘 먹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물이 금세 번질 것 같았거든요. 성철은 계산대에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바깥보다 조금 많았죠. 잔돈은 괜찮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지연은 억눌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철 씨.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성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잠시 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닫혔습니다.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지연의 심장은 계속 두드리고 있었죠. 지연은 계산대에 놓인 돈을 바라봤어요. 희미한 조명 아래 그 돈이 마치 아직 식지 않은 감정처럼 보였어요. 손끝으로 그 지폐를 살짝 눌렀지만 그 감촉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아 눈물이 고였어요. 이게 맞는 거야. 그래야 해. 스스로 다독였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허공에 흩어졌어요. 그날 밤 지연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성철의 얼굴이 떠올랐고 마음 한쪽이 계속 불안하게 흔들렸죠.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그동안 성철은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지만 이젠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가 사라진 자리엔 묘한 정막만 남아 있었죠. 아침마다 문유리엔 얇게 김이 서렸고 계산대 위 초록 불빛만 규칙적으로 깜빡였어요. 어느 아침 문을 열려다 발끝에 무언가가 걸렸어요. 낯선 봉투 하나가 문틈에 끼워져 있었죠. 지연은 허리를 굽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끝이 닿자 차가운 종이 감촉이 이상하게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손가락을 살짝 파고들었고 종이 냄새가 마른 공기 속으로 번졌어요. 봉투를 펼친 순간 짙은 붉은 인쇄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엔 압류, 기한, 만료 같은 단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문장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어요. 숨이 목구멍에서 걸려 나왔고 손에 들린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죠. 그동안 버텨온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그 말이 입술 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바닥에 내려앉은 한기한기가 치마 밑으로 스며들었고 시야가 잠깐 흔들렸어요. 그때
바깥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유리 너머로 익숙한 그림자가 서 있었죠. 문이 천천히 열렸고 찬 바람과 함께 성철이 들어왔어요. 문이 작은 종이 짧게 울리고 차가운 공기가 가게 한가운데를 가로질렀어요. 그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앞의 풍경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지연, 손에 구겨 쥔 빨간 봉투, 그리고 떨리는 어깨. 성철의 발끝이 문턱에서 굳어섰고 손에 든 봉투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어요. 성철의 시선이 봉투가 아닌 그녀의 손으로 향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가 알고 있는 서류 한 장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망가뜨릴 줄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의 목젖이 한번 올라갔다 내려앉았고 짧은 숨이 거칠게 끊겼어요. 지연은 황급히 봉투를 뒤로 감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그 말끝이 허공에 닿기도 전에 목소리가 끊겼어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만 조금 숙였고 손가락이 종이를 더 세게 구겼어요. 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지만 대신 짧은 숨만 새어나왔어요. 그의 시선엔 죄책감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죠. 지연의 얼굴을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 뜨고 어깨를 낮게 내리며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봉투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누구보다 그가 믿지 못하는 말이었죠. 말끝이 아주 작게 흔들렸고 시선은 계산대 모서리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어 성철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깊고 흔들리고 있었죠. 잠시 숨을 고르던 그는 가져온 서류 봉투를 계산대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다른 서류예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숨이 조금씩 가라앉지 않았어요. 봉투가 계산대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성철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문 쪽으로 발을 옮겼어요. 지연이 조용히 불렀죠. 성철 씨.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단단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의 어깨가 살짝 들썩였죠. 그 한 번의 숨에 모든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손이 문손잡이를 부드럽게 놓는 순간 작은 금소금이 짧게 울렸어요. 문이 닫히고 가게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앉아 문을 바라봤어요. 손에 남은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계산대 뒤 벽시계가 또각또각 울렸고 그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줬어요.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해는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조금도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창가로 비스듬히 든 햇빛이 바닥에 긴 띠를 만들었고 지연은 봉투를 꼭 쥔 채 한 번 더 숨을 고였어요. 지연은 몰랐어요. 그 문이 닫히던 순간 성철이 이미 모든 걸 걸었다는 사실을요. 밖에 발소리가 모퉁이에서 사라지고도 가게 안 공기는 한동안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성철은 가게를 나선 뒤에도 한참을 걸었어요. 지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 손끝의 미세한 떨림이 이상하게도 자신의 심장까지 조여왔어요. 숨이 막혔고 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단 하나의 문장이 또렷하게 울렸어요. 이대로 두면 안 돼. 성철의 발걸음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은행으로 향했어요. 창구 너머 직원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죠. 적금 해지하려고 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목소리는 묘하게 떨렸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보며 잠시 머뭇거렸어요. 전액 해지하시겠어요? 네. 지금요. 펜 끝이 종이를 눌렀고 빨간 도장이 찍혔어요. 그 소리가 심장 안쪽까지 울렸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후회는 없었죠. 그의 손엔 이체 영수증 한 장이 남았어요. 그 종이가 묘하게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 바람이 낯설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성철은 곧장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실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죠. 야, 내가 전달하라는 서류는 잘 전달했냐? 네, 전달했습니다. 짧은 대화가 지나고 성철은 조용히 책상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대신 한 장의 이체 영수증이 들려 있었죠. 그는 그 종이를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실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뭐야? 성철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지연 씨 채무, 오늘자로 제 계좌에서 상환 처리했습니다. 공기가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어요. 실장은 이내 얼굴을 찌푸리며 일어섰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네 돈으로 그런 짓을 왜 해? 성철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오늘 퇴사하겠습니다. 실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덜컥? 네. 짧고 확실한 대답이었죠. 그분을 더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실장은 입을 다물었어요. 성철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시계 초침만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실장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그래. 그 정도 각오면 말리진 않겠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마라. 내 인생, 내가 책임져라. 성철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럴 겁니다. 실장은 고개를 돌린 채 조용히 손을 내저었어요. 가라. 성철은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수년간 쌓여있던 서류 더미, 오래된 커피 냄새, 낡은 의자. 이제 그 모든 게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허리를 숙이고 문을 열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긴 시간 묶여있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듯했죠. 복도는 낯설게 밝았고 공기엔 묘한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텅 빈 손, 가벼운 지갑.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단단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던질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그의 걸음은 업무가 아닌 사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닿을 곳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지연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빨간 봉투는 여전히 서랍 안에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숨이 막혔죠. 서랍 손잡이에 손이 갈 때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끝을 얼렸어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도 잠들지 못했어요. 압류, 기한 만료 같은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들은 이제 단순한 문자들이 아니라 현실을 찌르는 칼날 같았어요. 천장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 보였고 베개 모서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어느 오후였어요. 지연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정확히 알고 싶었죠. 정확히 얼마가 남았는지라도 알아야 해. 전화기 화면 밝기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고 키패드를 누를 때마다 딸깍 소리가 또렷했어요. 사무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여기는 채권관리팀입니다. 지연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지난번에 독촉장을 받았는데요. 임지연입니다. 네, 잠시만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짧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자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지연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죠. 수화기 플라스틱이 뺨에 차갑게 닿았고 반대 손은 계산대 모서리를 꽉 잡고 있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어요.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건 전액 상환 처리된 건데요. 직원은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짧은 기침 소리가 한 번 들렸고 키보드가 또르르 두 번 더 눌리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지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네, 전액 상환됐습니다. 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 같네요. 그 말이 끝나자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기뻐야 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 모든 걸 내던졌다는 사실이 안도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밀려왔죠. 숨을 들이마셨는데도 공기가 폐까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수화기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낸 게 아닌데요.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네. 고객님 계좌에서 나간 게 아니라 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상환한 겁니다. 직원의 말이 다시 들려왔지만 그 순간부터는 아무 소리도 분명히 들리지 않았어요. 공기가 흔들리고 귀 안쪽에서 심장 소리만 커졌습니다. 계산대 위 영수증 롤지가 바람 없이도 미세하게 떨렸고 손목에서 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담당 직원. 그 짧은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단번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죠. 박성철. 감사합니다. 지연은 겨우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살짝 내려놓는 순간 받침대가 딱 하고 작은 소리를 냈어요. 손끝이 허공을 붙잡듯 떨렸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말로는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단 한 문장이 울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기 전 짧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연은 손으로 가슴을 눌렀어요. 그 순간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문이 종이 아주 조용히 울렸고 바깥 공기가 한 겹 스며들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성철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발걸음이 바닥을 가볍게 누를 때마다 고무창이 낮게 마찰하는 소리가 났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성철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손이 잠깐 허공에서 멈췄다가 가볍게 옆으로 내려갔어요. 지연의 입술이 떨렸어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가게 안은 고요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계산대 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지연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이거 당신이 한 거죠?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성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고 입술 끝이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한 번의 고개 끄덕임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지나 턱 끝에 닿자 그녀는 손등으로 조심스레 닦아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함께 섞여 있었어요.
지연의 가슴 속엔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벅찬 감정이 뒤섞여 조용히 폭풍처럼 일렁였습니다. 성철은 한 걸음 다가섰다가 멈추었고 지연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두 사람의 호흡이 조금씩 고르게 맞아들기 시작했어요. 가게 안은 둘만 남아 있었어요. 숨소리까지 또렷이 들릴 만큼 조용했죠. 밖에서는 차가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스쳤지만 이곳만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습니다. 지연은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할 것 같았죠.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자존심이 뒤엉켜 숨이 막혔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왜요? 그 한마디가 간신히 입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불쌍해 보였어요? 그 말 속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고마운데 미안하고, 기쁜데 슬프고, 안도되는데 무서웠죠. 성철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카운터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잠깐 앉으실래요? 지연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마주보는 것보다 훨씬 편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성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짧고 확고한 부정이었어요. 지연의 호흡이 순간 멈췄습니다. 성철은 앞을 바라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사람을 잘 못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금껏 쌓아온 시간들이 다 담겨 있었어요. 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구한테든 기대는 법도 모르고요. 지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성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연 씨는 그가 말을 멈췄어요.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믿어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성철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많은 것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눈가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제 빚 성철 씨한테 꼭 갚을게요. 성철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꼭 갚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성철은 지연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 담긴 의지를 읽었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뭐 정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지연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감사해요. 성철도 따라 미소 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어요. 그 빛 속에서 둘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려는 두 사람이었죠. 지연은 조용히 성철의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철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조용한 고요가 이어졌지만 그 침묵 속엔 서로를 향한 믿음이 스며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고 가게 안에는 노란 조명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따뜻한 공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성철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가 말을 꺼내다 잠시 멈췄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죠. 이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단단했어요. 그 말 뒤로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돈을 받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냉대는 그를 점점 작게 만들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게 늘 겁났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그가 왜 늘 조심스러웠는지, 왜 쉽게 다가오지 못했는지 알 것 같았죠. 이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구나. 성철은 바닥을 보며 잠시 숨을 삼켰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그 말에는 욕심도 계산도 없었어요. 단지 한 번쯤 누군가에게 기대보고 싶은 한 남자의 순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일어나 성철 앞으로 다가갔죠. 그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품에 안겼어요. 그 순간 굳어있던 성철의 어깨가 스르르 풀려내렸습니다. 지연은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소리였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게 전해지는 것 같았죠. 잠시 후 성철이 작게 속삭였어요. 고맙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천천히 떨어졌어요. 성철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편안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따뜻했어요. 둘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밖에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가게 안은 여전히 은은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성철은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지연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 미소 하나로 모든 게 충분했습니다. 몇 달 후 백반집의 아침은 예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따뜻한 목소리 두 개가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죠. 지연 씨, 무 더 썰까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지연은 국을 끓이고 성철은 앞치마를 벗고 배달 준비를 했어요.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손길이 가게 곳곳에 묻어 있었죠. 성철은 이제 가게 일이 제법 익숙해졌어요. 손님들에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빠르게 주문을 받았죠. 예전의 무표정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에 익숙해진 단골 손님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요. 지연이 수줍게 웃었어요. 그래요? 성철 씨 있으니까 가게가 더 든든해요. 둘이 잘 어울려요. 지연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부정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가자 두 사람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지연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분주했던 시간의 흔적 대신 따뜻한 냄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철이 물수건으로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바빴네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이제 훨씬 수월해요. 성철 씨 덕분에.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시장으로 향했어요. 내일 뭐 준비할까요? 고등어 좀 사야겠어요. 단골 할머니가 드시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고등어 사고 배추도 좀 사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내일 장을 이야기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하늘엔 별이 떠 있었죠. 오늘도 고생했어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전 오히려 즐거웠어요. 성철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지연은 성철을 바라봤어요. 저도요. 예전엔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 같았는데 요즘은 그냥 하루가 고맙네요. 성철이 조심스럽게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네.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이 열리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울렸습니다. 백반집은 이제 지연 한 사람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지켜가는 따뜻한 집이었죠.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그 빛 속에서 미소 지으며 또 하나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성철 씨와 지연 씨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